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2월 25일 결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하나의 돌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헌재가 27일 날 마은혁 재판을 선고하겠다고 돌연 지금 발표한 겁니다. 아니 그것도 이틀 전에 말입니다. 돌연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끝나자마자 마은혁 재판을 선고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런데 마은혁 재판은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명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헌재의 그 우연 판결이 난다 그래서 바로 마은혁이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상목이가 임명은 해야 되죠. 형식적인 절차나 이나마나. 그런데 문제는 최상목이가 말이죠, 그 마은혁 임명을 보류하면서 내건 이유가 뭐냐면 여야 합의를 해와라. 여야 합의를 해오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 헌재가 말이죠, 마은혁을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최상목이가 그걸 거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최상목이는 분명히 어떤 핑계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명분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말이죠, 정치적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관료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때는 그 임명을 거부했지만 헌재에서 판결로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왜 마은혁이를 27일 하느냐는 겁니다. 원래 한덕수를 먼저 해야죠. 한덕수도 선고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판결은 한덕수가 이긴다, 쉽게 말하면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그럼 한덕수가 돌아오기 전에 지금 마은혁을 갖다가 지금 헌재에서 판결을 함으로써 최상목이로 하여금 이 마은혁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 그럼 마은혁이 돌아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럼 9명이 됩니다. 9명이 되면 말이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6명이거든요. 그러면 자, 쟤들은 지금 4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럼 마은혁에 들어가면 5명, 거기다가 김영두만 가도 6명이 됩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불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물론 마은혁에 들어갔을 때 과연 변론 갱신을 안 하고도, 마은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에 관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변론의 절차에 재판을 안 하고도 과연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묘한 것이 말이죠, 원래가 만약에 마은혁이가 윤석열 대통령 결심하기 전에 들어갔다면 그 전 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 7차, 8차, 9차 이런 변론에 대해서 갱신을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도 다시 그 확인을 하고 다시 증거를 갖다가 재생하고 뭐 등등등등의 그런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변론 갱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결심을 해놓고 나서 마은혁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리지만 이렇게 변론이 종결되고서 임명이 됐을 때는 변론 갱신 절차 없이도 선고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마은혁은 한 번도 이 재판에는 임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서류 보고서 대통령 판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얼마나 그게 불합리하냐. 그렇습니다. 불합리합니다. 재판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자가 어떻게 선거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웃기는 것이 말이죠, 이 결심이 되기 전에 오히려 그 들어간 자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한데, 변론이 끝나고 나서 들어간 자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 그런 꼼수를 부린다면 정말 이거는 헌법재판소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5일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선고만 남겨놓죠. 그런데 마은혁이를 내일 모레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각하되면, 기각되면 뭐 얘기는 끝납니다. 마은혁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마은혁 편에 섰다. 그럼 이제 최상목한테 공이 넘어갑니다. 근데 최상목이가 하는 걸로 봐서 지금 마은혁이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로 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탄핵 어쩌고 하니까 계속해서
권한쟁의 해보고 싶어서, 대통령 권한쟁의 해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 마흔역 이거를 거부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럼 마흔역에 임명을 했어. 그럼 9명이 됩니다. 그럼 9명이 되면 그럼 6명만 되면 되는데 한 사람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변론 갱신 절차도 없이 그냥 마흔역은 선거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설마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불길한 겁니다. 원래는 그렇다면 말이죠. 한덕수가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덕수를 먼저 선고를 해서 그러면 한덕수가 복귀하면 최상목이 빠지겠죠. 그럼 최상목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마흔여기를 임명하라는 그런 어떤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덕수는 확실하게 마흔여기를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확실하지만 최상목이는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흔여기를 먼저 하지 않고 한덕수를 먼저 하지 않고 헌재에서 마흔여기를 먼저 하는 거 아닌가? 즉 헌재의 꼼수 아니냐? 우리는 지금 뭐 정영식이니 김복형이니 좀 믿고 있지만 그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이 헌재 재판관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허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저것들이 4대4가 아니라 8대0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흔역 27일 이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흔역은 사실은 말이죠. 권한쟁의 심판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원래는 국회의 권한인데 국회의장 멋대로 지금 재판을 시작했단 말이죠. 의결을 거치지 않고. 때문에 이거는 각하사유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래서 선고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각하를 하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를 도통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재가 마흔역 편을 들어가지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마흔역을 임명하라는 쪽으로 가면 최상목이가 이걸 버티지 않고 임명을 하는 날이면 9명이 되고 이 9명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변론 갱신 절차도 없이 아니면 변론 갱신 절차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마흔역은 저쪽 편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하여튼 마흔역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흔역이 들어와서 변론 갱신 절차도 없이 하면 그거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를 삼으면 되는 거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한두 번 더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은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흔여기를 이렇게 서둘러서 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덕수보다 마흔여기 선고를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불길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결심합니다. 그런데 마흔여기를 2월 27일 날 선고를 지금 공개했습니다. 27일 날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 27일 날 선고하겠다고 공개했단 말이죠. 그럼 오늘로부터 이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 결심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흔여기를 선고한다? 그럼 이 시기적으로 말이죠.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 결심해놓고 나서 딱 마흔여기를 선고함으로써 마흔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마흔여기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변론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거에만 개입할 수 있게 선거에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닌가. 원래가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많은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편이 있지 않냐. 글쎄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흔역은 헌법재판관 가재는 개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마흔역을 헌법재판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즉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을 반대하는 것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껄끄러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그래 마흔역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마흔역 편을 든다면 최상목의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최악이 되는 겁니다. 마흔역 27을 선고한다는 거 불길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흔역 절대로 각하가 돼야 됩니다. 마흔역이 이기면 안 됩니다. 각하만 되면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 영상 많은 곳에 퍼날라 주시고요.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